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오셨습니까? 네. 자, 연구자를 위한 프롬프트 실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프롬프트 기법,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뭐, 그거를 일일이 지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직접,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미션을 생각해 보고, 그걸 어떻게 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프롬프트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우리가 검색을 대신해 가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받을 수 있게끔 요청하는 것일 텐데요. 예를 들어, 오늘 특강 신청하신 분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의료보건 쪽에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걸 이제 의료보건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주고 주제를 넣어주고 최신 논문, 대표 논문 20개를 찾아줘.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구체화 시켜주면 시켜줄수록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고, 어, 검색을 할 때, 검색하는 그 사이트까지도 알려주면은, 그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펀메드라든가, 바이오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해주고, 여기에서 검색해가지고, 출처를 당연히 너는 알려줘야 되고, 또 핵심 내용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줘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프롬프트를 한번 공유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넣어주면은 얘는 이제 저를 친구야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친구야로 부르는 거고 여기에서 최신이니까 알아서 2024, 2025 의료보건 분야의 생성형 AI 연구 대표 논문 20개를 골라서 정리해 볼게 라고 해서 펀메드 1, 펀메드 2 해가지고 쭉 나오고 네, 또 그다음에 바이오 아카이브에서도 10일부터 2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논문 제목이 있고, 그거에 대한 두 줄 요약이 있죠. 어, 네,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출처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맞는지 네, 확인해 보고, 원문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참고 문헌 형식을 변환하거나 정리할 때도 챗GPT를 이용하면은 많은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에서 어떤 인용 형식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학술지 규정에 맞게끔 이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외국 논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글 스칼라에서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서 인용을 누르면 이렇게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아,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가지 예를 들어 세 가지랑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그 학술지가 요구하는 형식과 그럴 때 이걸 보고 다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챗GPT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일을 시키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제 구조에서 요만큼은 뭐냐면요. 요만큼은 그 어떤 학술지에서 투고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그죠? 이게 참 학술지마다 거의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뭐 논문을 4편 정도 낸 것 같은데 학술지가 다 다른데 하나 그 4개가 다 그 참고문헌 다는 형식이 다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각주 다는 형식도 다르고요.
이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나마 이 챗GPT하고 제미나이 덕분에 조금 시간을 세이브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이거거든요. 2점, 네, 뭐, G점, 이렇게, 사람 이름, 이게 성이겠죠. 뭐, 약자로 이렇게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대괄호를 치고 거기에 논문 제목을 적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가 예를 들어 있으니까 요거대로 해라라고 하는데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검색해 보면은 여기서는 다 예를 들어 E랑 G가 뒤에 있죠. 네, 어떤 이 형식에서도 다 이 G가 뒤에 있는데 이 학술지에서는 요게 이제 앞에다가 넣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구글 스칼라에서 인용한 그 참고문화 형식을 이렇게 붙여놓고 네가 알아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형식에는 이 DOI까지도 이제 넣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DOI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네가 이것도 알아내서 해봐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논문이니까 이 논문의 출처를 요 형식에 여기 예로 든 형식으로 바꾸고 없는 건 찾아내라고 하니까 잘 찾아낸 것 같은데 잘 찾아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제가 이 논문에 대한 출처를 어, 원래 이제 5인 공조로 되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요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바꿔서 DY까지 찾아서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을 정리할 때 여러 개를 같이 넣어도 되겠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노트북 LM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트북 LM은 notebook.google.com 여기로 들어가서 여러 개의 그 소스를 넣고 전체적인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꿔주는 아주 신기반기한 서비스죠. 그래서 일단은 이 노트북 LM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어떤 파일이라든가 뭐 유튜브 링크나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복사한 텍스트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소스를 추가할 수가 저기 질문을 하고 얘가 소스를 추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뭐 해볼까요? 어, 탭, 음, 뭐 궁금한 거 우리가 논문 쓰면서 궁금한 거 뭐 물어볼까요? 어, 연구 양적 연구 방법의 종류와 특징 이런 게 궁금하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가 웹도 조사하고 뭐 유튜브도 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그 소스를 여기에다 올려주는 거고요. 소스가 올라가면은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기 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가져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메뉴가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건데요. 이게 이제 계속 바뀌는데 여기 보면은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 개요, 마인드맵, 보고서, 퀴즈, 플래시카드,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이런 데이터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꾹꾹꾹 누르면 되고요. 여기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 아, 올라가 있는 이 소스를 가지고, 그죠? 여기 보니까 뭐 PDF도 있고, 링크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신뢰도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아는 거를 대답해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대답을 해줄 거고요.
대답까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1,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출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2번, 2번 검사, 2번 문서, 4번 문서 이런 데서 예, 참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 누르면은 네, 관련된 또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데 제가 미리 예,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요걸 한번 볼까요? 어, 자, 저는 이제 유튜브 링크 하나를 넣고요. 요 유튜브 링크는 여기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네, 요런 유튜브 내용인데 Deep Dive into LLMs like ChatGPT라고 해서 안드레이 카파비 오픈 AI에서 지금 챗GPT 만든 분이죠. 이분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도 처음 만들었고 굉장히 자세하고 쉽게 어, 이 LLM이 뭔지 생성형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말 너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얘기까지 잘 쉽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3시간 반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보기도 어렵고 또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노트북 LM에다 노트북 LM에다가 이 소스를 넣고요. 그냥 그 요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복사해서 넣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눌러서 그죠? 보고서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직접 만들기가 있고 이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브리핑이냐 학습가냐 블로그 게시물이냐 선택할 수 있고 얘가 또 이 내용을 금세 파악하고 이런 걸로 그죠? 개념 설명서냐 뭐 이렇게 해서 핵심 원리 해설을 해봐라 이렇게 누르면은 이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디오가 있는데 참, 이 오디오가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가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 자료인데 슬라이드 자료를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저 챗GPT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어주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슬라이드도 만들고 또 뭘 만들까요? 여기 보니까 요 아이콘 잘 보면 돼요. 이거 보고서죠. 보고서를 딱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LLM 학교에 가다 훈련의 3단계 완전 정복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이렇게 재밌게 보고서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퀴즈를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퀴즈를 풀면서 이 내용을 내가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성할 주요 목표 뭐냐? 뭐 네, 요거 누르면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인포그래피 눌러서 인포그래피를 제가 만들어 놨을까요?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인드맵이죠. 그래서 요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한 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구조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인포그래피까지만 볼게요. 요거 인포그래피. 네, 이렇게 만들어 주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나노 바나나로 하는 건데 얘가 한글을
굉장히 잘 표시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네, 이런 토운이라든가 수집이 약간 아직도 조금 이렇게 글씨가 깨지는 그런 거는 있다. 그죠? 그렇게 네,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은 한번 무료니까요. 노트북 LM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논문 쓸 때 어떤 연구 절차나 연구 방법 같은 경우를 이 피겨로 삽입하게 되는데, 그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게끔 하는데, 저는 이제 제미나이에서 일단 이미지 생성한 다음에 챗GPT에서 수정하게끔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쓴 겁니다. 일단은 뭐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하고, 뭐 셋째 이렇게 하고, 넷째 이렇게 해서, 나는 연구를 하겠다. 이제 요거는, 물론 여기에도 약간 챗GPT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았지만, 요 텍스트는 이제 제가, 연구 방법은 정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논문에 들어갈 문장을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네 가지 연구 방법을 선명하게 영어로 시각화해줘. 그런데 한글 논문이지만 이제 피겨는 보통 영어로 넣으니까 영어로 하라면 되겠고, 비율도 얘기를 해줬어요. 2대1 비율로 학술 논문에 피겨로 삽입할 수 있게 전체 흐름을 잘 표현하는 이미지여야 해. 적절한 다이어그램을 사용해. 이렇게 해줬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 저렇게 나 좀 하다가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뭐 이런 거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 가지고 딱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얼룩 같은 게 흰색, 그죠? 이런 게 살짝, 잘 보면 또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미나이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요 오른쪽 끝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별 같은 거, 마른 뭐 별 같은 게 표시가 붙어요. 이런 게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울리기 져가지고, 일단 요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챗 GPT로 갔습니다. 챗 GPT로 가서 이 이미지를 다시 텍스트가 더 선명하게 만들어줘. 전체적인 틀과 디테일은 그대로 적용해라고 했더니 예, 한결 나아졌습니다. 한결 나아지고 여기에 그 제미나이 마크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다 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결국 제가 논문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에, 콜라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서로 어, 잘하는 거를 찾아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챗GPT에서 먼저 이미지 만들고 재미나게 수정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해봤더니 챗GPT는 또 이렇게 잘 못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때그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같이 써보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몇 개 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음, 또 다음에 할 게 또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연구 비서로 챗GPT 또는 제미나이 활용하는 방법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음,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연구 단계 제일 처음에 뭘까요? 주제를 이제 선정하고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무조건 선행 연구가 중요하죠. 선행 연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차별성도 찾고, 그죠? 그다음에 연구 공백도 찾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구를 시작할까? 연구에 대한 설계를 하고 연구 방법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한다거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그걸 또 교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각 단계별로 보면은 첫 번째 연구 주제 선정 및 기획 단계에서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트렌드를 분석해줘. 키워드를 추출해줘. 연구 질문, 리서치 퀘스천을 제안해줘.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제가 연구자 역할 또는 책임자라고 이렇게 하나 넣어놨는데, 네, 사실 요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얘가 해준 거 그대로 썼다가는 낭패당하죠. 그래서 리서치 캡, 연구 공백을 좀 확정을 짓고, 독창성이 있는지, 예,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 판단을 해서 작업하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너는 어떤 분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분야에 이런 시니어 연구 전략가야. 페르소나 지정해주고 어떤 이제 주제를 우리가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존 문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 질문 5개를 제안해 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선행 연구 조사는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딥, 러서, 딥 리서치나 뭐 이런 특정 사이트들을 지정해주고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신청 문헌 검토를 해서 최근 5년간 상위 인용 10개 논문의 핵심 주장, 방법론, 결과를 비교표 형식으로 요약해줘. 이런 거 하면은 한 번에 정리가 되긴 되겠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설계 및 방법론에서는 실험조사 설계 제안을 해주고 데이터 수집, 도구 초안을 하고 분석 코드를 작성해주고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연구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예시를 들어보면은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한 양적 연구를 설계 중이야. 표집 전략, 변수 설정, 15개 문항의 설문지 초안 이런 것들을 제안해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연구 주제의 특정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의 그런 단어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네,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연구자가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첨부된 데이터셋을 분석해줘. 기술 통계, 뭐, 평균 뭐 이런 것들 산출하고 변수 A와 변수 B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이런 거 파악해달라고 하고 시각화해줘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시각화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내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구조를 제안하고 문장을 다듬고 교정하고 형식하고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논문 일단 서론, 초안을 검토해줘. 사실 서론, 초안 검토하는 것도 있겠고 그 뭐죠? 앱스트랙트 작성하고 또 영어로 번역해달라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참고 문헌 예를 들어 최신 API 가이드라인에 맞춰 본문 인용 형식을 교정해줘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계로 들어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네, 여기까지 1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부 실전 내용을 할 거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빨리 해볼게요. 요거의 이번 시간에 이제 목적 또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결과들을 도출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내일은 우리가 그 논문을 수집해서 할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 기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빅카인즈라는 사이트가 있죠. 빅카인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스템 점검으로 중단이 언제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생성형 AI 뭐 교육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3,000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서 어떤 뭐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 같은 거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겠고 되면은 이제 분석 결과 및 시각화 이걸 또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엑셀 다운로드 있죠.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엑셀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얘네들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로그인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엑셀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만 한 다음에 이 엑셀 가지고 챗GPT에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다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알려드렸고, 자 이렇게 다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엑셀을 그죠? 엑셀을 챗GPT한테 첨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설명해달라고 이제 먼저 요청하는 겁니다. 이 파일을 제대로 얘가 읽고 있는지. 그래서 생성형 AI를 키워드로 수집한 최근 일주일간 뉴스 데이터야. 이렇게 이제 맥락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뭐 이런 말이 없어도 얘가 알 수는 있겠지만, 이런 키워드로 수집했구나 하는 거를 설명해 주면 좀 더 잘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데이터에 대해 설명해 줘라고 했더니 파일 구조는 이렇다. 엑셀이고 키워드는 이렇고 주제는 이렇다. 주요 시트 및 컬럼 구성. 자, 여기 이제 칼럼의 이름들을 보고 얘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론사 출처가 있고 날짜가 있고 제목이 있고 요약인데 이게 본문 일부 있고 원문 링크가 있고 이게 어떤 분야인지가 있고 특성 추출이라고 해가지고 뉴스 텍스트에서 TF, IDF 기반으로 추출된 키워드 50개씩 들어있다 하는 거를 얘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카인즈에서 뉴스를 검색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문 전체가 다 엑셀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일부 요약이 들어가고 특성 추출된 키워드 50개씩이 보인다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해줘라고도 안 했는데 얘가 알아서 키워드 빈도 분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언론사별 보도 경향 분석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토픽 모델링을 할 수 있겠대요. LDA 그래서 기간별 변 이런 것들이 텍스트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시켜볼 건데 예를 들어 특성 추출 요 칼럼에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 빈도 분석을 해줘라고 하고 AI 인공지능은 고령으로 처리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의 뭐랄까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AI 관련된 뉴스를 수집했기 때문에 어떤 뉴스건 간에 AI 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얘가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런 것들을 에,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해서 불영어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stop words라고 하는데 stop words로 처리하면은 얘네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한글이 깨져서 인코딩이 안 돼서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는데요. 참 인공지능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구글 제미나이에서 새로운 모델 발표할 때 그 한글 김치찌개 레시피를 가지고 웹 앱 만드는 그러한 동영상이 블로그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데이터 분석 시각화할 때 한글을 얘가 못 만들어냅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현실은 그래요. 왜 그런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얘가 데이터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인데 특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러한 그래프 시각화를 할 때 쓰는 기본 라이브러리가 matplotlib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거기에 한글이 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면은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거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거는 이렇게 글꼴, 한글 글꼴을 다시 첨부를 하고 이걸로 작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눔 고딕점 TTF 이렇게 TTF로 끝나는 글꼴을 첨부해 놓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됩니다. 나눔 고딕 글꼴이야. 이 글꼴을 설치하고 다시 실행해 라고까지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캐시를 지우고 처음부터 실행해. 이것도 뭐 어떻게 경험적으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캐시가 안 지워지면은 얘를 설치해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코드 코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얘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한글 글꼴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눔 글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픽 모델링을 요청해 봅니다. 토픽 모델링으로 넘어가자. 키워드 칼럼에 있는 단어들만 사용하고 최신 100개 기사만 대상으로 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랬더니 얘가 Scikit-learn의 LDA라는 알고리즘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고 토픽 수도 3개로 알아서 자기가 정한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해주는데 첫 번째 토픽의 주요 단어가 인공지능위원회 의견서 신문협회라고 하고 두 번째 토픽은 여기 AI 인공지능 불용어 처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우리카드 활용도 뭐 세 번째 토픽은 조광현 연구팀 유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생성형 AI에 관한 기사들은 이러한 토픽들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뭔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 결과를 뭔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토픽 수를 3개가 아니라 7개로 늘려야 되고요. 그 AI 인공지능 이런 거 불용어 처리를 좀 해야 되고 토픽 해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추가 작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해줘 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시각화를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콜앱용 iPy MB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라고 했더니 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게 해줬죠. 이제 어떤 요청을 할 때 그 결과물의 형식을 이렇게 좀 정해주면은 우리가 직접 또 실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실행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성 분석. 감성 분석은 긍정, 중립, 부정 이런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뉴스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참고하여 각 기사의 감성 분석을 해줘. 긍정, 부정, 중립 중 하나로만 분류하고 절대 규칙 기반으로 하지 말고 너의 LLM 능력을 활용해서 분류해. 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중립이라고 나옵니다. 텍스트 블럭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네가 직접 기사 제목과 본문을 읽고 하나씩 판단해봐라고 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일단 10개의 기사를 가져와서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AI와 대화로 쇼핑 챗 GPT가 관해서 지갑 연다. 이거는 뭐 좋은 긍정이라고 얘가 본 거고요. 부정은 AI로 대체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게 이제 AI가 인간의 일자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으로 잘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뭐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10개, 20개만 얘가 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을 이 대화창에서는 얘가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10개 해봐. 그 다음 거 10개 해봐.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해줘야지 그게 반복이 되지. 네가 알아서 뭐 100개 다
분석해 하면은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볼 API를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를 우리가 직접 해볼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해본 거를 공유해 드리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일이 업로드 됐고요. 그 엑셀 파일, 그 뉴스 데이터 수집한 거.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처음에 잘 했죠. 파일 기본 구조, 시트 및 컬럼 구성, 데이터의 의미, 그래서 분석 가능 예시 해줬고, 여기에 이제 가중 추출 칼럼의 키워드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해줘. 네, 이렇게 했더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깨졌고요, 한글이. 그래서 나눔 곧 이끌 거를 업로드하고, 다시 했더니 이렇게 잘 나왔고요. 네, 워드 클라우드 해봐 했더니, 워드 클라우드는 아무리 폰트를 추가해도 못 그리는 지금 상황인 거라서 제가 그러면은 넘어가자고 한 거예요. 토픽 모델링으로 넘어가자라고 했고, 어, 얘가 원래는 젠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내일 사용할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얘를 불러오지 못했다고 뭔가 오류가 났다고 하면서 젠심 대신에 다른 걸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썼는데 이 결과도 그렇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신속치가 않다. 그리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게 했는데 이것도 신속치가 않다. 뉴스 분석, 감성 분석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대부분을 중립으로 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 얘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동화한 거죠. 그래서 직접 보고 해라 라고 해서 직접 이것도 참 웃기는 건데 얘가 이렇게 내가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그걸 이제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붙여넣기를 해봤고요. 선생님이 잘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에, 네가 직접 엑셀에 있으니까 엑셀에 있는 제목과 본문 일부 내용 가져와서 분류할 수는 없어라고 했더니 좋은 질문이야 하면서 에, 못한대요.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샘플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10개씩 가져와서 이렇게 한 거고요. 10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 20개를 불러와서 해봐. 그러면 또 10일부터 30까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돼요. 저기 지시를 해줘야 돼요. 30일부터 50까지 해줘. 50부터 70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지 얘가 그나마 하나씩 보면서 대답을 하지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면 못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챗GPT랑 이런 텍스트 분석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데 여기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느낌적으로 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뽑았지만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윤현수님 질문. 네, 그럼 요거 설치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다 해볼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 한글 글꼴로 해보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왔으니까. 그래서 새 채팅을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네, 다시 그러면 엑셀을 수집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빅카인지에서 로그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했나? 구글로 했나 모르겠네. 네, 아닌가? 구글로 했나? 네, 됐고, 여기에, 뭐 그거 해볼까요? 인공지능, 아니다. 네, 그거 해볼까요? 요즘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네, 기사. 뭐 3개월, 1개월 있는데, 한 일주일만, 1개월만 한번 해볼게요. 1300개 있고, 네, 엑셀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죠. 네, 그러면은,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뭐 뉴스 식별 나오고, 일자 나오고요. 언론사 나오고, 기고자 나오고, 제목, 이렇게 나오고, 분류가 쭉 나오고요. 여기 들어있는 인물명, 뭐 위치, 기관 나오고, 키워드 나오는데, 키워드는 딱 보니까, 명사만 쭉 나온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칼럼 이름이 특성 추출, 가로 열고, 가중치순 상위 50개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50개 아니고, 5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다. 본문은 본문의 일부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출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 키워드나 뭐 특성 추출 이런 거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요 파일을 에,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죠. 이거를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제가 줌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파일을 올렸죠. 올려놓고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하면은 설명을 얘가 할 거고요. 얘가 친구야 어쩌고 하면서 네, 이렇게 잘 분석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아, 키워드 이거죠. 키워드 가지고 하려고 할까요? 키워드 하는 있는 단어들로 분석을 하고 보여줘.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은 얘가 파이썬 언어로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파이썬 언어로 뭔가 작업을 하고
예, 그럼 뭔가 이렇게, 빨간색 오리가 막 뜨죠? 예, 빨간색 오리가 막 뜹니다. 예, 이렇게 이제 네모로 한글이 깨져 있죠. 그죠? 근데 지가 이제 깨진지도 몰라.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PTF 파일을 샘플로 하나 또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구글 드라이브에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채팅창 보시면은, 뭐, 나눔, 발언, 보딕, 볼드체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한글이 깨져 나와 이 글꼴을 설치하고 캐시를 지운 다음 다시 실행해줘. 좀 더 그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요거를 네, 그러면은 글꼴이 안 깨지고 나오죠? 글씨 폰트 크기를 키우고 픽 사이즈도 더 크게 해줘. 이렇게 조금 네, 잘 보이게 해야 되니까. 네. 윤현수 선생님 혹시 잘 되시나요? 더 커지지는 않네. 아, 네네. 해서 한글 글꼴 깨지지 않고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네. 궁금한 거는 음, 지금 열린 그 채팅창 말고 다른 새 음. 창으로 했을 때, 다른 분석 작업을 했을 때도 한글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매번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번 설치하셔야 돼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얘가 근데 그, 그, 네, 거- 어떤 게 딱 100% 확실하게 얘가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매번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예, 네, 또 감사합니다. 지워지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로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나중에 이렇게 채팅창에서는 해결이 된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런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실까 못 해주실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 요거예요. 지금까지 작은 결론. 이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됐지만 잘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챗GPT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는 없다. 그죠? 그 하다못해 한글이 깨진다거나 뭐 토픽수 뭐 라이브러리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 세부 설정하고 분석을 뭔가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잘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항상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뭐 알아서 네가 다 해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그죠? 하다못해 뭐 불용어를 처리해줘 이런 것도 불용어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야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챗GPT와 대화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죠? 얘가 뭘 시키면은 냅다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얘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텍스트 마이닝을 구현할 때 파이썬을 조금 알아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채팅창에 알려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파이썬 시작하는 것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가볍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파이썬한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쓰는 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게 자연어라고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 요거는 사람들이 쓰는 말 해서 뭐 인간어, 뭐 휴먼 랭귀지라고 안 하고 자연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죠? 제가 학부 강의하면서 한국어는 누가 만들었나요? 아시나요? 했더니 에, 몇몇 학생들은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문자를 만든 거고요. 말 자체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언어가 있어요. 인공언어. 사람이 만든 언어. 어,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계어, 머신 랭귀지가 있어요. 이 기계는 여기서 컴퓨터를 뜻하고요.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딱 두 가지죠. 1하고 0. 이 두 가지 가지고 뭔가를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고 그죠? 서로 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라는 것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람 기준에 따라서 고급 언어, 하이 레벨 언어, 저급 언어, 로우 레벨 언어 이렇게 나누는데 고급 언어는 자연어에 가까운 언어, 즉 사람이 쓰는 말하고 가깝다. 그래서 쉽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파이썬이 있겠습니다. 파이썬 만드신 분은 이런 기도반 로썸이라는 분이고요. 파이썬에 관한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어, 있다. 그래서 파이썬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언어랑 비교해 봤을 때 간단하기 때문에 문법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쉽다고 느껴지고요. 진짜 쉽다, 고급지다, 하이레벨 언어다라는 건데 이런 이제 파이썬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뭐 예측을 해보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측한 것과 같이 나옵니다. 블랙핑크라는데 뭐 이런 네 분이 있고 위하여 뭐 동안에 뭐 멤버가 블랙핑크 안에 있는 동안에 위하여 프린트해라 멤버를 어쨌거나 뭐 멤버 프린트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대충 예,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게 파이썬 코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변수, 뭐 또 리스트죠. 뭐 문자열, 반복문, 인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을 거고 임시 변수, 뭐 이거 들여쓰기 문법,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 몰라도 된다. 특히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어떤 코드들의 모음들이 있는데 특히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관련된 게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면, 즉 라이브러리, 뭐 패키지는 게 없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엄청나게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은 없고 대충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간단하게 쓰면 된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그래서 파이썬은 인기가 항상 많고요. 무엇보다 챗GPT가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챗GPT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특히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한다고 했을 때 파이썬을 조금 알아주면 좋은데 파이썬을 배우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안드레이 카파시라는 분이 이런 말 처음 만들었죠. 바이브 코딩, 느낌적인 느낌으로 코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The hottest new programming language is English다.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 가장 핫한 게 자연어, 영어다. 근데 말로 코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브 코딩이 등장했다. 다시 인문학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파이썬을 설치해서 또는 파이썬과 그 친구들까지 다 설치해가지고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코랩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트로 가가지고 바로 코딩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필요하죠.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죠. 지메일. 물론 이제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콜앱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 무언가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인터넷과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GPU 이런 것도 무료로 쓸 수가 있고 구글 제미나이랑 연결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야, 이게 이제 대박인 것이죠. 없다가 나왔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드를 작성하려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그 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성이라는 이러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여기다 대고 뭐뭐 작성해줘, 수정해줘, 고쳐줘 라고 하면은 파이썬 코드가 뿅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구글에서 콜앱 또는 콜앱 검색해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첫 페이지 나오면은 확인해보고 주소 확인하고 콜앱.research.google.com 처음 시작하려면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구글 로그인. 그래서 새 노트. 여기서는 파일을 노트라고 합니다. 새 노트를 열어서 시작하면 되는데 새 노트를 열어서 하려고 하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고 새 노트를 시작하면은 위에 untitled 뭐 어떤 숫자 나오고 .ipynb라고 붙는데 이게 이제 콜의 파일의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아이파이썬 노트북 뭐 이런 약자가 되겠고요. 이 제목을 커서를 갖다 대고 수정하면은 파일 제목이 바뀌고요. 여기 이제 코드 텍스트 있는데 코드를 선택하고 파이썬 파일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동 저장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되고 공유받은 파일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텐데 그런 파일들은 드라이브에 4번 저장 이렇게 하면은 예, 똑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자기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스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이 콜앱 파일을 하나 열었다 닫는 순간 자동으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스 노란색 표시의 그 디렉토리가 생겨나고요. 이 안에 이 파일이 들어갑니다. 놔두시면 되겠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할 수도 있지만 내 PC에 내 노트북에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면은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확장자를 IPYNB로 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 얘를 다시 열려면 어떻게 돼요? 콜앱을 들어가서 노트 업로드 여기 있죠? 노트 업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받은 파일을 올려놓으면 끌어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노트 열기를 하면은 최근에 사용한 이런 파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파일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노트북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 파일 링크를 이제 이렇게 폴더 구조로 제가 공유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가 오늘 공유 드린 건데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보통 열리고요. 안 열린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운로드 있죠. 눌러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콜앱에서 업로드 사용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시간은 콜앱에서 다시 실습을 하면서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3시 2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3시 30분에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시 30분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3시 30분 시작해서 4시 한 4, 50분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